앉아. 한국어로 된 이 짧은 명령어에 영국의 자폐 소년이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뱉은 첫 단어는 앙아. 8년간 이어진 침묵 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기적의 소리였죠. 수십 명의 전문가들도 최첨단 치료법도 가족의 끝없는 사랑도 그 아이의 고유한 세계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단단한 벽을 무너뜨린 건 사람도 약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온 구원자, 안락사명단에 올랐던 한국의 하얀 진돗개 한 마리. 그리고 단 며칠 뒤 그 충직한 생명체는 소년의 목숨까지 지켜냅니다. 저 위험한 개를 집에 들릴 순 없어요. 라고 외치던 가족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진짜 기적의 이야기, 한국 진돗개와 영국 소년의 특별한 운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데번 해안가 작은 마을에 사는 엠마 해리스입니다. 남편 올리버와 10살 아들 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찰리는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죠.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에게도 다가가면 강하게 거부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단단한 벽 안에 갇혀 있었고 우리는 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찰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치료사들이 다녀갔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아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한국에 대해 거친 편견을 가진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올리버의 여동생 마가렛 이모였죠. 한 번은 찰리가 좋아하는 만화책에 한국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때 마가렛 이모가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건 그저 케이팝과 싸구려 불고기만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모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한국 문화를 얕잡아 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지역동물 보호소에 들렀다가 흥분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엠마, 내가 특별한 개를 만났어. 내가 꼭 봐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찰리에게 개라는 존재가 너무 자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올리버는 이 개는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보호소로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 저도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과 차분한 눈빛, 짖지도 않고 꼿꼿이 앉아 주변을 관찰하고 있던 모습이 마치 임무 중인 군인 같았어요. 보호소 관리인은 이 개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고 퇴역군견 교류 프로그램으로 3년 전에 이곳에 왔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훈련견이었다는 정보가 누락되어서 단순한 유기견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개가 영어 명령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입양을 시도한 가정에서도 그게 큰 문제였죠. 결국 문제견으로 분류되어 안락사 리스트에까지 올라갔었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개가 단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죽을 뻔했다니. 그리고 지금 그 개가 우리 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올리버는 이 개의 이름을 스노우라고 지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죠. 스노우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아이는 낯선 존재에 너무 민감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찰리는 늘 그렇듯이 자기 방 창가에서 빈 무늬를 따라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어요. 찰리, 아빠가 친구 데려왔어. 인사해 볼래?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었고 올리버가 스노우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을 때도 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노우가 조용히 찰리 옆으로 다가가 앉았고 아이의 손끝 놀이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와 올리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찰리는 낯선 무언가가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격렬히 거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찰리는 스노우를 밀어내지 않았고 한참 뒤엔 그림을 멈추고 스노우를 바라봤죠. 눈을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분명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구도 닿지 못했던 찰리의 세계에 조용한 하얀 개 한 마리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를 누군가가 보내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스노우가 정말 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준비하려다 창밖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찰리가 정원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스노우와 함께 걷고 있었죠. 찰리는 평소처럼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스노우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충실한 경호원처럼요. 찰리가 멈추면 스노우도 멈추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올리버도 그 모습을 보며 놀라고 있었죠. 대단하지 않아? 이 개는 뭔가 특별해. 스노우가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보호소 관리자 마이클은 스노우의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꽤 특이한 경우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퇴역군견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3년 전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훈련견이었다는 정보가 누락됐죠. 우리는 단순한 유기견으로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어요. 올리버가 예전에 해군 시절 한국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던 게 떠올랐죠. 하지만 진돗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노우의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점, 군견이었다는 점이 지금의 모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조용하고 침착하며 찰리의 예민한 감각을 무리 없이 받아주는 태도까지. 단순한 성격이 아닌 훈련에서 비롯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찰리가 스노우의 밥그릇 앞에 자기 식판에서 남은 야채를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저와 올리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찰리가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너무 벅찼어요. 수많은 치료사들이 수년간 시도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스노우라는 개 앞에서는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그것도 단 며칠 만에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진돗개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며 충성심과 인내심으로 유명하다는 설명들이 이어졌죠. 특히 주인에 대한 강한 유대감, 조선시대 왕실 호위견이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스노우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태블릿으로 요리 영상을 틀었습니다. 찰리는 거실에서 스노우와 함께 있었고 영상 속 요리사는 한국어로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스노우가 군견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자세였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고 있었고 올리버도 방에서 나오며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스노우가 왜 저래? 저 자세. 군견 훈련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영상이 한국어였어. 제가 대답하자 올리버는 뭔가를 깨달은 듯 태블릿을 들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곧 우리는 한국 군견 훈련 영상을 찾았고 화면 속 훈련사가 앉아라고 말하자 스노우는 다시 정확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우리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스노우는 한국어 명령어만 알아듣는 거야. 올리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기다려, 엎드려, 이리와 같은 명령어를 들려주며 테스트했고 스노우는 매번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철저한 훈련의 결과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찰리가 그 장면을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앙아.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찰리가 안자를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찰리가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따라하려는 의지와 의미가 담긴 말이었죠. 저와 올리버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찰리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스노우가 반응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곧바로 찰리의 치료사 엘리자베스에게 연락했고 그녀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진전이에요. 찰리가 소리를 낸 것 자체가 의사소통에 흥미를 보인 거예요. 한국어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말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스노우 옆에 앉아 작은 수첩에 한국어 궁견 명령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지저 같은 단어들. 저는 상상도 못했죠. 이 단어들이 제 아들의 첫 언어가 될 줄은요.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찰리와 스노우의 상호작용을 치료에 바로 활용했습니다. 찰리가 앙아라고 말할 때마다 스노우가 반응했고 그에 따라 찰리는 보상을 받는 시기였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찰리의 세계를 넓히고 있었죠. 스노우를 통해 찰리는 말이 행동을 만든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스노우는 말 없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든 상관없었죠. 중요한 건 진심이 닿는 통로였고 스노우는 그 길을 찾아낸 겁니다. 스노우가 한국어로 명령을 듣고 찰리가 그것을 따라 말한 이야기는 곧 지역 뉴스에 실렸어요. 한국어로 말하는 개가 자폐 아이의 침묵을 깨달아는 제목 아래 많은 사람이 감동했고 저희 집으로도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을 때 올리버의 여동생 마가렛 이모도 소식을 듣고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진짜로 그 개가 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영국 레브라도 리트리버도 훌륭한 치료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 개가? 이모의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찰리가 앙아, 이와 같은 단어들을 말하고 있었고 스노우는 완벽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이모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찰리가 이모를 향해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손짓을 했어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찰리는 그녀에게 스노우를 가리키며 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렛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찰리의 등교 문제였어요. 그동안 찰리는 특수학급에 출석만 할 뿐 수업 참여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스노우를 만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스노우를 찰리의 보조동물로 등록하고 함께 등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학교 측이 난색을 표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보고서, 지역 의사들의 추천서, 그리고 찰리의 최근 변화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했죠. 결국 학교는 한 달간의 시범 기간을 조건으로 스노우의 등교를 허락했습니다. 스노우는 감각 안정 보조동물이라는 명칭 아래 특별조끼를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등교 날 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찰리는 스노우의 목줄을 꼭 쥐고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었어요. 스노우는 찰리 곁에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고 찰리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이면 조용히 몸을 붙였죠. 그럴 때마다 찰리는 다시 진정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찰리는 혼자 식사했지만 이날은 아이들이 스노우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걔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찰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스노우.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찰리가 또래에게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는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교 후 담임 선생님 로즈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리스 부인,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요. 찰리가 수업 중에도 반응했어요. 스노우가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노우와 찰리의 이야기는 학교 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한국계 음악 선생님이 다음 주 열리는 학교 발표회에 찰리를 초대했어요. 발표 전날 마가렛 이모가 한 묶음의 책을 들고 왔어요. 찰리를 위해 한국 그림책을 몇 권 사왔어. 진돗개 이야기도 있대. 내가 미안해.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발표회 날 찰리는 스노우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마이크를 건네자 찰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는 내 친구 스노우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 짧은 문장에 강당은 박수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와 올리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고 마가렛 이모는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국계 음악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이 이야기를 한국 대사관에 알려보면 어떨까요? 일주일 후 정말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찰리와 스노우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찰리에게 물었어요. 찰리, 스노우의 고향인 한국에 갈 수 있대. 가보고 싶니? 찰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가자.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결정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스노우의 고향,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운명과 연결된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과 환영 인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스노우와 찰리를 환영합니다라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찰리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놀랍게도 스노우가 곁에 있어서인지 매우 차분했어요. 가끔 불안해할 때마다 스노우는 즉시 그의 손을 하차주었고 찰리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군견 교육소의 최중령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스노우의 원래 이름이 백설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백설은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감지와 호위 훈련을 받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개체 의지와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에 실전 배치가 취소되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특성이 찰리에게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었네요. 호텔에서는 한복을 본뜬 스노우 크기의 옷과 찰리를 위한 작은 한복을 선물 받았어요. 찰리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레 맛보며 특히 한국 떡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환영식은 찰리의 상태를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되었어요. 영부인이 우리를 맞이했고 찰리에게 특별 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찰리는 메달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군견 교육소를 방문했어요. 최중령은 스노우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육소의 한쪽에는 백설 기념관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찰리와 스노우는 한국의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방송국은 찰리의 상태를 고려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 방문의 절정은 세 번째 날 서울의 한 공원에서 진행된 스노우의 동상 제막식이었습니다. 그 동상은 찰리를 지키는 스노우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제막식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동상이 드러나는 순간 찰리가 스노우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크를 잡고 힘겹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 스노우는 한국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찰리는 처음으로 영어로 긴 문장을 말했어요. 엄마, 스노우의 고향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도 이곳이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최중령은 스노우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설아, 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찰리를 잘 지켜줘.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노우라는 하얀 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찰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작은 기적 덕분에 우리 찰리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찰리는 15살이 되었어요. 더 이상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은 있었지만 스노우와의 만남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찰리는 평소처럼 스노우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스노우의 하얀 털에는 이제 회색빛이 돌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충성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찰리의 꿈이었어요. 엄마, 나는 동물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찰리는 자신과 같은 특별한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스노우가 그에게 해준 것처럼 그도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렛 이모도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그녀는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국 요리 교실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스노우도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식 날 찰리는 스노우를 데리고 단상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스노우는 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영국과 한국 두 나라를 잇고 한 아이의 침묵을 깬 하얀 진돗개 스노우.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돗개 스노우와 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 사연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가치가 전 세계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닌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 충성심과 인내, 그리고 직관적 보호 본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죠.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소통했던 진돗개처럼 때로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생각의 차이를 넘어 마음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적인 만남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안락사 직전의 진돗개와 침묵 속 자폐 소년, 이 두 생명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정신이 영국 가정에 희망을 전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기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